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수능 특강을 수포자 양산하기 딱 좋은 교재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수능 특강 자체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공부를 할 때 교과서를 공부를 먼저 했어야 되고, 교과서 공부를 한 다음에 보통은 개념 원리 정도 하나를 풉니다. 개념 원리. 그래서 교과서를 전체를 다 풀면 기본 공식 정도가 익혀지고요. 기본 공식이 끝난 다음에 개념 원리로 유형 정도를 익힙니다. 개념 원리나 센으로 유형을 익히죠. 유형을 익힌 다음에 이제 더 문제를 풀고 싶으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개념 원리 나간 다음에 EBS 정도 나갑니다. EBS를 풀고 거기에다가 더 아이들이 풀 때는 자이스토리나 아니면 마더텅이나 아니면 정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풀고, 이런 걸 푸른 이후에 그 다음에 신호등이나 1등 문제나 블랙라벨 1등급 문제, 신호등 이런 것들을 풀어서 그래서 보통은 2단계까지 EBS까지 푸는 아이들, 3등급 이하 아이들하고 3등급 이상 아이들하고 수학이 이렇게 양극화돼서 나뉘어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EBS는 이렇게 상위권에 2등급 이상 가는 아이들하고 3등급 이하의 아이들하고 중간 단계에 걸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과서와 개념 원리를 공부했다는 전제로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BS에다 전부 다 개념을 다 집어넣고 교과서 기본 원리를 넣더라도 그러면 이제 굉장히 두꺼워지겠죠. 설명이. 그러니까 이 책으로 모든 등급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등급, 2등급 아이들은 이게 너무 쉬워서 순식간에 풀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나 이틀 걸려서 EBS 한 권을 다 풀어버리고 두세 개 틀리면 예를 들어서 10개 틀리면 10개만 달달달달 점검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검다리로 넘어가는 문제가 되는데요. 순식간에. 그런데 이제 보통 3등급 아이들은 천천히 이걸 풀죠. 2주나 이렇게 걸쳐서. 근데 이 4등급 이하에서 수학을 이걸 보면 이걸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등급 이하 EBS 수능 특강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수학을, 요거는 이제 교재의 흐름을 여기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학의 특성은 뭐냐면 중학교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 하나만 끊어져도 이게 10개면 어디 끊어져도 끊어진 게 한 개만 있으면 무조건 틀렸다가 나오는 거죠. 실력이. 설령 내가 이 세 개도 알고 이 나머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랑 연결고리를 생각 못하면 틀렸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은 99%가 돼도 틀린 거고 100%가 되지 않으면 40%가 돼도 틀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력하고 점수는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구간상으로는 비례를 하는데 실력이 40% 실력과 99% 실력도 똑같이 이 문제를 틀리면 같은 점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정말 엄밀하게 계단식으로 점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거를 떠나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것이 고등학교 과정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세로로 누워서 전체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2단원을 나오던 고등학교, 2단원 나오던 2단원, 어떤 단원을 배우더라도 중학교 때 배운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은 중학 수학을 총정리를 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때 항상 중학교 개념이 비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건데, 문제는 이렇게 이 단원을 배우면 누적해서 나옵니다. 여기는 1, 2단원이고, 여기는 1, 3단원이고, 여기는 1, 4단원이고, 이거는 1에서 5단원까지. 이렇게 범위가 계속 누적돼서 고2나 고3에 올라가면 어떤 단원을 책으로 공부하더라도 나머지 단원과 연관된 문제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배웠던 단원과 연관된 문제가 여기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돼서 일정 기간 지속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전체 내용들을 빙글빙글 돌려서 회전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 내용을 회전하면 쉬운 문제도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못 푼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해결책 첫 번째는 이제 유튜브에 수학 공식, 수학 중독이라고 써있는 사람이, 수학 중독이라는 분이 이 수학 개념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전부 다 듣고 노트 필기를 해서 개념 노트, 개념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외울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개념 이해를, 개념 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미적을 할 때 미적만 한다고 미적 어려운 문제나 중간 개념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개념을 빙글빙글 돌면서 수완수투 미적 활동, 수완수투 미적 활동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점점 이 부분은 안 들어도 되면 노트 필기를 해서 계속 반복해서 쓰면 여러 번 들었지 않아도 되니까 노트 필기를 해서 이 공식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떤 공식들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걸 같이 병행해서 여기다가 누적해서 써놓고 이해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수투에서 집합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간단한 설명만 나오고 지면상 정작 문제에는 방정식이나 함수 뭐 여러가지 중등 개념이 짜집기 되어 나오니까 중등 개념이라든가 방정식이라든가 이 함수 공식이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노트가 없다면 그 문제 사이사이 나오는 개념들을 다른 범위에 나오는 다른 파트에 나오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함수에서 함수의 표현 방식이 나오면 우함수의 표현 방식, 기함수의 표현 방식, 그 다음에 뭐 주기함수의 표현 방식, 이런 표현 방식들에 대해서 함수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배우는 게 집합이라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그 공식에서라도 확인하고 여기 나오는 설명 자체를 여기 나온 이 정작 이 문제 해설에 나오는 설명 자체를 이 개념 노트의 함수 파트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이 문제를 다음번에 풀 때는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집합에 대한 설명을 빠삭하게, 미적에 대한 설명을 빠삭하게 하면 미적 기본 문제는 푸는데 정작 문제에는 방정식과 함수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미적을 중심으로 하되 이 방정식과 함수도 지속해서 봐뒀어야 된다는 거죠. 뭐로요? 이렇게 개념으로요. 그래서 정리되는 수학 공식 노트를 계속 정리를 해서 자기가 수학 공식 노트를 전부 다 써봐야 된다는 거, 쓰고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와 관련된 지식들이 없는 경우에 풀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수학 공식들에서 그거를 다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찾아보지 못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풀 때는 A를 몰랐는데 이 수학 공식에 가면 이 A를 모르면 A2-도 모르고 A-도 모르고 A2-도 모르고 A3-도 모릅니다. 이 A와 비슷하게 옆에 써있는 B도 모르고 B-도 모르고 B3-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하려면 이렇게 집합 문제를 풀다가 모른 방정식과 함수 개념이 나오면 요 부분을 수학 공식에서라도 확인해서 공부하고 정리를 해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하나의 개념을 안다고 또 풀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개념이 항상 이렇게 개념이 나오면 이거는 EBS에 이렇게 집합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마다 유형이 있어요. 그 문제 유형 개념, 그 유형마다 그 문제 유형에 쓰이는 작은 소개념, 이 소개념들끼리 이거는 집합이고 이건 함수면 함수의 소개념과 또 유형 개념, 소개념이 있으면 요 소개념과 요 소개념은 연결되는 연결 개념, 이런 것들처럼 생각보다 써있는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서 문제 해설 속에서 개념을 써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결 개념과 소개념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소개념과 연결되는 개념들을 한 1-2천 개를 그래야만이 수학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개념을 스스로 적용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연습하기 쉽지 않으니까 해설지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를 계속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읽어보고. 자, 문제를 푸는 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결 개념이 없으면 생각 자체를 해내지 못해요. 자기가 수학자 수준은 아니라면. 그러면 결국은 제가 그래서 수학 독서 해갖고 저번에 태군이 설명을 한번 해줬죠.
수학 독서를 하면서 이 문제, 집합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못 풀겠걸란 2, 3초 되면 해설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 내가 70점, 60점 아닌데 이 해설을 이해 못하면 어려운 문제집입니다. 자, 내가 90점 아이가 보는 이 문제집의 해설은 간단한 거는 팍팍팍팍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위권 문제집일수록 해설이 자세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해설은 최대한 자세한 걸 써야 돼요. 그러면 사소한 계산 과정까지 생략 안 되고 써놨는데 고난이도 문제집일수록 한 문제 해설을 자세하게 쓰면 기름 문제는 제가 A4 4장까지 해결했거든요. 찾아봤거든요. 한 문제가 A4 4장입니다. 해설. 근데 이거를 해설을 계산 과정을 생략 안 하면 10장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일수록 문제가 길고 해설이 깁니다. 그래서 상위권 문제일수록 해설을 자꾸 생략을 하니까 어느 정도 하위권, 내 난이도에 맞는 문제집을 사서 그 해설을 최대한 자세한 걸 사서 기출문제도 똑같습니다. 해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설 차이가 있는 걸 가지고 모르는 부분을 형광펜을 치고 요거를 칸을 나눠서 요건 무슨 개념이구나 무슨 개념이구나 요거는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갖다가 체크한 거를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요 해설 과정이 왜 나가는지만 설명 들으면 나머지는 자기가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아무리 생각해도 개념이 텅텅 비어있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 중독이 설명해놓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놓는 개념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개념 노트, 공식 노트를 암기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식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유튜브로 듣고 이 공식을 계속 암기하려고 하면서 썼어요. 줄치고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개념원리 한 권 나가면서 개념원리가 좀 더 자세하니까 그런 다음에 교육방송 교재를 왜? 교육방송 문제풀이는 교육방송 책을 사면 그냥 공짜로 볼 수 있게 개념을 나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네. 개념원리로 공부를 익숙하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개념원리와 관련된 교육방송 문제풀이를 봐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통 방정식과 함수, 부등식의 영역, 직성의 기울기 이런 기본적인 공식들, 기본적인 것들은 다양한 개념들과 엮여서 왜? 함수가 이 수학 공부, 고등 수학 공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공부를 하면 다른 데서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수능 특강에 연결이 돼서 기본 베이스로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정식, 제가 그랬죠. 모든 고등학교 범위에 중학교 게 깔린다고. 중학교 3학년 개통도 제가 녹화를 해놨는데 보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하나를 풀기 위해서 중학교 전체를 다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도 되고 기울기도 되고 부등식의 영역도 되고 방정식과 함수도 되고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는 것은 수포자의 학습을 어렵게 하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3등급, 5등급에서 최하 5등급에서 2등급 아이들까지 호기심을 볼 수 있도록 EBS 교재를 만들지 6789를 고려하면서 되지를 않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EBS 전체가 아니라 보면 2점짜리만 나온 문제집 수학도 2점짜리 문제집, 3점짜리 문제집, 4점짜리 문제집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2점짜리 문제들을 다 맞고 정복한 다음에 3점짜리 정복하고 4점짜리 정복하는 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학을 익힙니다. 왜? 기본적으로 여기는 기본 공식이 한두 개가 엮여 나오니까 이해가 되면 여기는 기본 공식이 3개, 4개가 합쳐 나오고 이 4번에서는 뭐 5, 6개, 7, 8개가 섞여서 나오거든요. 4점짜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학습의 어려움을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교과서부터 공부해야 되고 개념원리 정도를 기본 문제를 보고 연습 문제는 다 못 풀더라도
EBS를 하면서 연습 문제랑 개념 원리를 같이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런 문제 대신에 UBS에서 아니면 EBS에서 유튜브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온라인으로 인강으로 강의를 해주는 프리들을 계속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그 개념들을 공식을 봐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다만 이렇게 인강을 무방비 상태로 보면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진도를 많이 못 나가고. 이렇게 문제를 보고 해설을 보면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해설을 다 체크해놓은 다음에 강사의 풀이를 볼 때 요 모르는 부분에 포커스가 있는 부분만 빨리빨리 당겨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왼쪽의 개념을 다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알아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걸 참고 풀어대면 집합 나오는 부분은 그래도 집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풀고 다른 거 나올 때 또 참고 풀면 이걸 풀면서 다른 거를 검토하고 다른 거를 검토하고 다른 거를 검토한 거 되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다른 문제 다른 장르를 풀 때 이게 검토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보통 한 권의 기본서 예를 들어서 바이블로 잡던 정석으로 뽑던 중간 단계 자기가 공부라는 교과서 금방 끝나고 개념 원리 금방 끝나니까 본인이 오래 봐야 할 책, 그걸 개념 원리를 정하든 어떤 걸로 정하든 이 책을 반복해서 10번 봐야 점수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산문 문제를 완전히 알겠걸라 이렇게 지워나가서 점점점 지워나서 더 이상 지워나게 할 게 없이 모두 지워나갔을 때 다 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것만 다시 풀고 본인이 하나씩 지워나가서 모르는 거 남겨서 다시 풀고 해서 10번 정도 반복하면 모르는 걸 다 풀게 됩니다. 자, 기초가 있는 학생들만 책을 보라는 느낌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다고 개념 설명하는 곳에서 따로 문제에서 나오는 중학교, 고등학교 개념을 왼쪽에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식 개념을. 그래서 공식을 주고 여러 가지를 읽으면서 본인이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거 또 쓰고 정리하고 모아놓고 또 쓰고 정리하고 하면 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중등 개념을 모르면 수조 개념을 당연히 못 푸는 거고 확통 개념도 중학교 거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못 푼다는 거죠. 확통 안에다가 중등 개념 포함해서 넣는다는 거죠. 간단한 걸로. 그거는 배려가 아니라 하나하나 따로따로의 과정에서 장르별로 중학교 때 끝났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는 그 복합적으로 적용시키는 거라는 거죠. 중학교 때는 1학기 거 배우고 이거를 다 모르더라도 2학기 거 조금만 노력을 하면 몇 개 1학기에 나오는 쉽게 살아는 것만 알면 2학기 걸 나갈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체가 항상 어떤 문제의 바탕으로 깔려서 사용된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노베이스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결국은 정리를 하면 자, 수학 중독 들으면서 개념 노트 계속 쓰셔야 되고 수학 공식 암기하시라고 필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이걸 다 모아서 이 두 개를 모아서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게 1번이고 2번 교과서를 푸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개념 원리 한 권쯤은 나가주셔야 그 다음에 이렇게 4번 이렇게 기본 공부를 해놓으셔야 EBS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EBS까지 해야 3점짜리까지는 맞을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념 정리까지 해서 교육방송을 보면서 교육방송에 있는 문제를 보는데 양이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강이나 또 다른 교육방송 그 전에 완강된 것들의 책자를 먼저 사서 본인이 문제를 보고 얼른 풀겠다, 못 풀겠다를 하고 못 풀겠다는 것은 해설을 보고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을 다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이 부분의 포커스에 맞춰서 인강을 다시 듣고 빠르게 듣고 그런 다음에 이걸 정리해서 암기하는 게 오래 누적돼야 이제부터
이제부터 정리하고 암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풀어야 이제부터 시험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시험 공부를 하기 전 단계의 공부입니다. 기본 개념 공부. 이런 기본 개념 공부가 끝나야 3등급 정도가 나오고 이제 시험 공부로 2등급, 1등급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는 방법, 노베이스에서 빠르게 하는 방법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개념 노트, 개념 정리하셔야 되고 공식 암기하셔야 되고 교과서 풀으셔야 되고 기본 개념 원리를 빨리 끝내는 거, 요거 이 두 개 빨리 끝내는 게 기본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노베이스가 아니라 이게 베이스가 깔렸다는 거예요. 베이스. 이 베이스가 이제 깔렸으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EBS 보면서 인강 보면서 공부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 준비. 그 다음에 이게 돼야 이제 경쟁으로 넘어갑니다. 경쟁. 그래서 4등급 맞는다, 3등급 맞는다 이렇게. 근데 많이 시간이 들을 것 같지만 필수적으로 안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념 노트 쓰고 수학 공식 암기하고 교과서 보고 개념 원리를 최대한 빨리 해야 시골에서는 70점, 80점이 나옵니다. 내신 점수가. 그런 다음에야 이렇게 인강 듣는 게 의미 있고 인강 들어서 끊임없이 보니까 책부터 반드시 본 다음에 정리하고 인강 듣고 암기해야 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시험 공부가 시작되고 그래서 실전 연습하고 자기 유형 틀린 유형 차고 심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많이 시켰잖아요. 하라고. 네. 이것도 많이 시켰죠. 네. 자, 그러면 요거 교과서 해야 되고 개념 원리 하나 사라 그랬죠. 네. 그럼 이 개념 원리 나가고 그 다음에 EBS죠. 네. 그런 다음에는 남들이 다 하는 방법대로 인강 보고 체크하고 남들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 기초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나머지들을 할 때 노트 정리까지 바랍니다. 노트 정리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 공식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해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 정도 과정을 거치면 4점짜리는 아니지만요. 3점짜리까지 퍼펙트 클리어할 수 있고 3점까지가 다 맞추잖아요. 그럼 3등급 나옵니다. 점수는 한 60점, 50점밖에 안 나오는데 등급은 3등급 나옵니다. 그럼 4년제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등급 맞고 나머지를 다 어느 정도 맞으면. 이게 시간상으로 3등급만 목표로 하시고 나머지 과목 탐구나 국어에 또 좀 더 신경 써서 왜 2등급 1등급 맞으려면 너무 많이 시간이 되니까 나머지 과목들을 2등급 1등급을 찍어서 4년제를 노리면 맞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네. 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